2016년 3월 28일 오전 대만 수도 타이베이 네이오 시내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해자는 33세 남성 왕징위. 그는 인도에서 유모차를 밀던 엄마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던 류모양의 목을 중식도로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범죄에 놀란 류모양의 엄마는 살려달라고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청하며 즉시 범인에게 달려들었으나 힘이 달려 그를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 아동은 목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가해자인 왕징이는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제압되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대낮에 많은 눈앞에서 일어나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잘린 목을 흰 천으로 감싸 조심히 들고 가는 장면이 화제가 되어 많은 이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피해 아동은 고작 만 4세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범인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피의자 왕징이는 마약중과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자신을 황제라고 말하고 다니는 등 폭력적인 성향과 망상장애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가 앓던 망상장애는 곧 살해 동기로 이어집니다. 그는 스촨성 출신을 죽이는 게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촨성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체포 직전 시민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왕중이는 체포된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야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래 법관에게 나는 왜 집에 못 가? 라고 뻔뻔하게 물으며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심신미약자이므로 애초에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사형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요? 이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한 차례 일었으나 피해자인 류모양의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만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며 사회가 교육과 가정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랐습니다. 피해 아동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참담한 심정을 전하는 모습과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침착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그 대신 더욱 비통해했고 차이잉원 총통 당선인은 사건 현장을 방문해 아이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가해자가 무지개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마약 전과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업, 교육, 불안정 계층 등 사회 문제가 다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차이잉원은 사회 안전망의 결함으로 사회 주변인으로 전락한 이들을 제도를 통해 끌어안아야 합니다. 누구나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얻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밝히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피해자 어머니의 담담한 인터뷰에 경의를 표하고 존경스럽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보험금을 많이 들어놨나 보다 라며 비아냥거리는 대만 네티즌의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일부 대만 언론의 무분별한 취재 행태에 개선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5월 12일에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 왕징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일었습니다. 담당 판사는 사형이 마땅한 범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현병 환자의 범죄에 대한 감형은 판사의 재량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왕징이는 사형수가 아닌 무기수로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는 또 다른 범죄를 낳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하루 뒤 3월 29일 타이베이 신베이터우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28세 남성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심지어 이 사건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 난동 사건이 2건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방범들은 왕중이와 달리 정신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만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형제 존폐를 논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만큼 대안으로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제도 보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범인의 상당수가 정신질환 경력이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방안 같습니다. 한편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자신의 SNS에 억울하게 죽은 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길고 긴 한자로 적힌 편지는 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물들어 있어 대만 사회에 다시금 감동을 전했습니다. 샤오동 파오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다행히 연초에 아이가 좋아하는 디즈니랜드도 구경을 했고요. 비행기도 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아이와 다음 달 생일에 쓸 케이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껴안아주세요. 아주 힘껏 깊이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빨리 조사가 마무리되고 둘로 갈라진 아이의 몸을 다시 하나로 합한 후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곤 다시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려고 합니다.
짧은 번역본으로도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못다 전한 사랑과 자식을 잃은 고통만을 서술해도 모자랄 텐데 운명을 알 수 없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자며 제3자의 비애마저 달래주는 어머니의 품성은 진정한 성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장화홍련이었습니다.